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객만족 CS 역량 강화를 위한 고객만족 파워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박근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입학식 때 첫 대면을 했고요. 이어지는 수업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다들 이 과가, 전공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 이 서비스, CS 교육, 이 서비스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내가 하는 분야에 어떻게 조금 적용을 시켜서 또 보다 나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일선에서 어떤 마인드와 태도로 서비스를 표현해야 될지 네,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목차는 네, 오늘 서비스 이해와 변화, 그리고 서비스의 표현, 서비스의 행동 전략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서비스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서비스는 뭘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연령대가 한 4, 50 되시는 분들은 서비스는 친절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예, 서비스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면서 또 현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서비스 정신,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면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이룰 수가 없고요. 또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는 절대적이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만 서비스는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서비스, 고객 만족을 향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서비스, 진정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자, 요즘 이런 말이 있죠. 고객 만족 시대를 뛰어넘어서 고객 졸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고객 만족이라는 의미가요. 고객 감동. 네.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의 영혼까지도 사로잡는다. 그래서 고객 졸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네. 현재 아마 서비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함에 따라서 또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예전에는요, 우리가 서비스를 2.0 시대 서비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다 빨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이 더 큰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많은 서비스를 얻는 것을 고객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서비스 3.0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서비스 3.0 시대의 서비스 특징은요. 철저하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아주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은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니즈 파악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네. 근데 이 앞에 직관적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직관적. 이건 뭘까요? 직관적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좀 어렵죠? 자,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직관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이게 무슨 노래죠? 네, 초코파이 초코파이 시앤송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직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고객이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봤을 때 저 고객은 뭘 원하고 있어. 그 니즈 파악을 직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네. 자, 이러한 서비스가 지금 3.0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요.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라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센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루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람에 대한 애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자, 고객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할까요? 그 마음속에 고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객에 대한 애정입니다. 네, 이 고객이 애정이 있어야 돼요. 고객에 대한 마음이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겠고 좀 더 눈여겨서 관찰해 보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고객이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 센스를 행동으로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냥 많이 주고 빨리 했을 때 고객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각각의 고객의 개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다 더 큰 만족, 감동을 뛰어넘는 고객 졸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고객 만족 상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죠? 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고객이 만족하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를 변하는 시대, 고객들도 변한다라고 해서 서비스 패러독스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서비스 패러독스 시대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만족도는 떨어지는 현상을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자, 이 서비스 패러독스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예전에 비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는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점차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자, 정보도 그렇지만 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의 기대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이런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서비스가 많이 획일화 되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기계화되었고요. 이거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빠르게 많이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고객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또 다른 네,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은 만족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고객은 더 이상 기계적인 이제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우산을 쓰고 꽃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어떤 분은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꽃을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네, 산성비 맞지 말라고 좋은 물을 주는 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좀 의아해 하시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꽃을 너무 사랑해서 좋은 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죠? 좀 바보 같은 짓,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죠? 굳이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꽃에 왜 물을 줄까요? 저는 뭐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의미나 생각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시사하고 싶은,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앞서 제가 서비스도 네,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고객들의 니즈도 달라지고 서비스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뭐 이 정도쯤은 됐지 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고객은 달라지고 있는데 정작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남자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어떨까요? 굳이 물을 주지 않고 딴 일을 해도 되죠. 이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책임감 있다, 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서비스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그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도 한번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꼭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네, 지금까지 그냥 내가 해왔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의 생각도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사람 눈에는 굉장히 일 잘하는 꽃을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바보 같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뭐하러 저런 짓을 하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고객과 마주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고 있는 일들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네, 예전에는 서비스직이라고 되게 제한적이었지만 요즘은 제조업도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일종의 서비스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변하는 환경, 변하는 고객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요. 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정신, 마인드를 좀 더 바꾸게 되면, 생각을 달리 하게 되면, 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생각을 달리 하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겠죠. 예전과는 다르네. 변화하기 시작했네. 이 변화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에, 이 일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하시는 일들이 다 제각기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직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의 어떤 일을 네, 직접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 어떤 조직의 리더급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관계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직장, 네, 일하고 싶은 곳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직장의 어떤 문화, 이런 거, 이 문화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을 많이 선호하고, 네,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혼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의 어떤 생각이 조금의 변화하게 되면 행동도 변화하게 되고, 그것이 변화라는 큰, 네, 어떤 파도를 만나 새로운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 문화로 자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조직의 문화, 조직의 서비스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각각 직원들 개개인의 이 서비스 마인드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처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이 저 어리석은 남자의 모습이 아닌지, 네. 그리고 좀 더 고객을 생각하는, 네, 나의 행동,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도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가 곧 친절이다. 이거는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걸 구분을 하자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죠. 네. 고객은 누구다. 제가 고객은 왕이다 라고 써있지만 고객은 과연 왕일까요? 이것도 저희가 좀 변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객은 무조건 왕이야. 고객은 신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요, 고객을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 파트너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우리가 받들어 보셔야 되는 왕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네, 그런 정신적인 서비스도 우리가 서비스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태도적인 거, 네, 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 표정, 동작, 애티튜드, 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서비스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그 직원들의 서비스의 표현, 표정, 동작, 애티튜드를 보면서 와, 여기 되게 친절하구나, 서비스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태도적인 서비스도 서비스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적인 서비스예요. 이거 뭐냐면 어, 돈으로 교환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 기능적 서비스, 이동 서비스, 기술 서비스, 정보 서비스, 의료 서비스, 공공 서비스. 자, 그리고 마지막 희생적 서비스. 어머, 이게 뭐야? 라고 하실 텐데요. 요즘은 기업의 희생적인 행위 또한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생적 서비스. 네.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정신적 서비스, 태도적 서비스, 기능적 서비스까지만 봤다면 이제는 희생적 서비스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건 또 뭐냐? 앞서 변하는 시대에 변하는 고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욕구 중에 최상위 자아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기본 욕구를 보시면 최상위가 그죠? 자아실현의 욕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의식 수준이라고 하죠.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네, 높아질수록 조금 이타적인, 네, 이타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고객들 수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얻게 되는 베네핏도 생각하지만 기업을 선택할 때, 기업의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때 얼마나 네, 우리가 흔히들 소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기여와 네, 사회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희생적 서비스는요, 기업이 고객들에게 봉사하고 네, 희생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희생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서는 뭐 연말에 브루잇을 돕는다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밥차를 운영한다라든지 도시락을 드린다라든지 뭐 이런 때 네. 이러한 것 또한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로 본다라는 거죠. 이것이 또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고객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되게 선호하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희생적 서비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게 네 가지가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적 서비스, 태도적 서비스, 기능적 서비스. 이걸 기본이라고 본다면 플러스 알파가 희생적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희생적 서비스의 경험을 한 어떤 기업의 서비스는 되게 조금은 새롭고 신선하고 좀 더 가치 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의 입장이라면. 네. 자, 그래서 또 직원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해서 좀 더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 어떤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서비스, 네, 고객 만족 서비스, 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자리 잡은 어떤 표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은 서비스는요, 여러분 다 지금 가슴에 뭔가 하나 품고 계시죠? 네, 그게 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품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서비스는 표현될 때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볼까요? 자, 흔히들 우리가 좋은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전적 의미, 단어의 의미로 본다면 만족은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감동이라는 것은 뭔가를 크게 느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감동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만족과 감동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고객에 대한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객이란 과연 누굴까?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자, 이건 옛말이죠. 자, 고객은요,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은 고객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좀 더 고객 중심의 고객 만족 경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고객이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퇴근 시간 다 맞춰서 오는 고객은 너무 힘들어. 네. 별거 아닌 건데 자꾸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이런 고객들 난 너무 싫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고객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자리가 없어져요. 그쵸? 네. 우리 기업에서 역시나 많이 힘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직원들 구조조정부터 먼저 하잖아요.
저는 고객은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 현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네. 그리고 제가 특강 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요즘 철저한 고객 중심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객이고 이 고객은 나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월급은 누가 주느냐? 사장님, 대표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좀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잘 표현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굴까요? 자, 나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조직을 대표하는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의 내가 일하는 곳에 저의 어떤 애사심,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 말단 직원이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입니다. 그러시더라도 나는 이곳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고객을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 고객을 조금 더 나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죠? 잘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 1강에서는요,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지금까지 생각했던 서비스의 어떤 개념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느껴지셨나요? 그리고 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나의 어떤 서비스들이 과연 잘 하고 있으신지, 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는지, 네, 조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제대로 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네. 그래야지만 제가 진정한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의 표현과 함께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